안녕하세요. 주식박사 노스입니다. 자, 주린이도 할 수 있다. 주린이에서 차트 고수까지. 금일 영상은 지난 시간 이동평균선 개념에 이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 첫 시간입니다.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은 기본적인 부분들로부터 세세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까지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크게 보면 어떤 일관성 있는 큰 줄기의 흐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얼마나 써먹고 계신가요? 자, 주린이부터 트레이딩을 좀 했다 하는 분들까지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 짧은 영상만 시청함으로써 차트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영상 이동평균선 개념 설명에 이은 매매 활용법 첫 영상인데요. 이평선 매매법은 몇 개 영상으로 나눠 올리려고 합니다. 소위 고수라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시세를 사라, 추세에 올라타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차트의 이동평균선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전혀 안 한다던가 기업 분석은 무시한 채 차트에만 의존하는 극단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상승 추세의 경우 통상 이동평균선들이 위로부터 5일선, 21선, 61선, 121선 순서로 배열되며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됩니다. 이를 정배열 상태라고 하며 반대의 경우 역배열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가격의 상승에서 하락 과정을 보면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에 있던 가격은 역배열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단기선부터 장기선 순서로 꺾이는데요. 5일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하고 그 다음에 61선 이런 순서입니다. 이러면 가격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매도 시점이 되겠죠. 이런 시점이 이렇게 역배열이 완성되고 완연한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일정 기간 하락세 후에 정배열 전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때 가격이 단기선부터 차례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즉 가격이 5일선을 돌파, 5일선이 21선을 돌파, 그리고 61선 돌파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배열이 완성되고 가격은 완연한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매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또는 보일 종목을 하여야 하겠죠. 또한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차트 분석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평선 성격, 개념 설명은 3강을 참조하세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또한 잠깐 돌파나 이탈하는 일시적인 속임수, 휩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휩소에 속지 않으려면 돌파나 이탈 후에 이게 진짜인지 3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는 등의 전략도 유용합니다. 그 안에 다시금 지지선을 회복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고 저항선을 다시 이탈하며 하락세를 재차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 매매법으로는 크로스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잘 맞는 매매법이지만 모르거나 또 알더라도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크로스 매매법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말하고 매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는 데드 크로스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차트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주가는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접어듭니다. 세모 친 부분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주가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5일선이 파란색 21선과
노란색 60일선을 차례로 돌파하고 120일선까지 돌파하면서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데요. 이후 상승 시 빨간 5일선, 파란색 20일선, 노란색 60일선, 그리고 초록색 120일선 순서로 대체로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모친 부분에서 5일선이 21선과 61선을 차례로 이탈하고 121선까지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는 완전히 하락세로 접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동그라미 쳤던 상승 초입 구간을 더욱 확대한 모습입니다. 사실 동그라미 상승 초입 전에 네모친 부분들을 보시면 빨간 선 5일선이 파란색 21선을 두 번이나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5일선은 노란 선인 61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리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동그라미 부분에서 5일선이 21선에 이어 61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3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상승 추세 전환 확인을 위해서는 5일선이 21선에 이어 61선까지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두 군데 네모친 부분에서도 5일선이 자꾸 21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이제 이 종목의 매수세가 점차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과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은 네이버의 차트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 이전에는 세모 친 부분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주가는 완연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니까 체크한 부분들에서 이평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5일선이 파란 21선, 노란 61선을 차례로 하향 이탈하더니 결국 초록 121선도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동그라미 부분 전에도 주가는 파란 수평선 부근을 저항으로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가 나타납니다. 저기 파란색 수평선은 제가 그린 겁니다. 저항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힘에 붙이는 모습 보이더니 결국 동그라미 부분에서 본격적인 하락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평선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만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잘 숙지하더라도 웬만한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평선을 이용한 유용한 매매법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돈 되는 채널 노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